영어 숙제 오늘은 두 개의 지문의 해설을 할 거고, 이거 다음에 설명한 이제 10번 지문에서는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독해 지점이 몇 가지 있었죠. 일단 8번 지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버들렌 굿즈, 그러니까 버들렌 상품이라는 것은 네임 애프터 하면 뭐뭐를 본따서 이름을 짓다라는 뜻이니까 뭐뭐를 본따서 이름이 지어진 거죠. 이 뭐야, 이 예, 버들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상품을 갖다가 버들렌 상품이라고 한대요. 근데 버들렌이 무슨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컴마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떤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어떤 경제학자냐면 어떤 이론을 만들었던, 과시적인 소비의 이론을 만들었던 어떤 경제학자인 버들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상품의 이름이 버들렌 상품이래요. 그들은 되게 이상합니다. 버들렌 상품들을 말하는 것 같죠? 버들렌 상품들은 되게 이상한데, 왜냐하면 디맨드 폴 하면 이제 뭐 원래는 요구하다 청구하다인데, 여기서는 수요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입니다. 뭐뭐 할수록 그들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보통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낮아지는 게 정상이죠.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살라고 하니까. 반대로 이제 가격이 내려가면 이제 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서 수요가 올라가는 편이죠. 근데 이 버들렌 상품이라는 것은 지금 수요와 가격이 비례하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버들렌에 따르면, 버들렌이 말했던 듯이 이러한 굿즈 상품들, 버들렌 굿즈 상품들은 뭐뭐 해야만 하는데, 시그널을 뭐 보낼 수도 시그널을 보내야만 한다. 어떤 높은 지위의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버들렌 상품 같은 것들은 높은 지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뭔가의 표시를 갖고 있어야 된다. 부의 상징이 돼야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것, 높은 가격에도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왜냐면 열망 때문입니다. 그들의 욕망 때문입니다. 광고하고자 하는 뭐뭐보단 어떤 더 좋은 퀄리티를 얻는 것보단 부를 광고하고자 하는 것이 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돈을 주는 행위의 이유가 된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버들렌 상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퀄리티가 좋아서, 예를 들어서 롤렉스 시계를 샀어요. 롤렉스 시계를 샀는데 얘가 다른 시계보다 뭐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여기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시계보다 이거 훨씬 뭐 시계 초침이나 이런 게 잘 보이고, 뭐 더 오버하자면 얘가 막 시간 여행까지 가능하고 이러면 이제 다 롤렉스를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샀겠죠. 하지만 버들렌 상품의 의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단지 이것이 그러니까 재산이나 이런 부유함을 강조하고 싶어서, 광고하고 싶어서 이런 버들렌 상품을 구매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진짜 버들렌 상품이는 그러므로 진짜 버들렌 상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 뭔가 이게 의식적으로 높은 퀄리티로만 알려지는 게 아니라 높은 퀄리티로 알려지는 게 아니라 낮은 될 수 없다. 더 높은 퀄리티일 수 없다. 더 낮은 요런 등가물, 그러니까 같은 성능의 유사한 제품보다 퀄리티가 더 높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버들렌 상품. 가격만 더 높은 거죠. 만약 가격이 떨어진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뭐뭐가 된다면 그 부자 사람들은 그것을 사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이제 버들렌 상품을 말하는 거죠. 어떤 상품. 만약에 뭐뭐 한다면 부자들은 이걸 사지 않을 거래요. 여기서 답을 찾고 갑시다. 버들렌 상품에 대한 정리는 이거였어요. 가격은 쓸데없이 높은데 퀄리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제품. 근데 이걸 왜 사람들이 사냐? 사람들이 이제 부유함을 이제 상징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버들렌 상품을 구매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만약에 이 버들렌 상품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부자들이 이제 그걸 더 이상 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가격이 떨어진 이상 부의 상징이 아니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제 뭐 물을 예를 들어 보면 완전 옛날이죠. 완전 옛날에 그냥 어느 집이든 들어가서 물 한 잔만 주세요 하면 물을 줬다고도 하잖아요. 생수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이제 월드컵이 개최가 되면서 이제 생수 개념이 이제 생수가 이제 뭔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물을 이제 생수에다 마시는 사람이 되게 부유함을 상징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물의 요런 가격이나 가치 같은 게 많이 낮아졌으니까 개나 소나 다 생수 사 먹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가격이 가치가 낮아져서 버들렌 상품의 상징이 더 이상 부가 아니게 되면 부자들도 이걸 사지 않는다는. 그래서 답은 5번이 이제 되겠죠. 왜냐면 정부가 시작할 겁니다. 어떤 저거를 개입을 시작할 겁니다. 산업에 있어서 개입을 시작할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제 앞 뒤에 문맹부로만 해석을 해준다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정부가 이걸 규제를 해줄 거다. 정부가 이걸 오히려 도와주는 입장이죠. 정부 얘기는 꺼낸 적도 없고 이거를 만드는 주체는 제조사하고 부자 사람들끼리의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정부 얘기는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제조사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전혀 문맥에 맞지 않은 얘기죠. 그 법, 어떤 공급에 관한 법, 공급과 수요에 관한 법칙이 작동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애초에 어긴 상품이죠. 버들렌 상품은. 없을 때, 퀄리티가 없을 때, 퀄리티 경쟁이 없을 때, 더 이상 남아있는, 시장에 남아있는 퀄리티 경쟁이 없을 때, 퀄리티 경쟁은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버들렌 상품이나 일반 상품이나 퀄리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높지 않을 때, 그 가격이 더 이상 높지 않을 때 충분히 배제할 만큼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해버릴 만큼 그것의 가격이 높지 않으면 부자들은 당연히 사지 않겠죠. 버들렌 상품을 삼으로써 얻게 되는 부의 상징이 그들에게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할 거니까 있다. 더 다양한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증거들이 있다. 이런 행동, 이런 시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뭐야 럭셔리 카, 샴페인, 이런 시계 또는 이런 라벨이 붙은 옷들을 갖다가 이제 증거라고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줄임, 감소, 어떤 가격의 감소는 아마 볼 수도 있다. 어떤 일시적인 증가로 볼 수도 있다. 세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판매자들이 있어서 일시적인 가격의 증가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 세일 이제 세일된 가격들은 다시 이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제 부자들이 떠나가도 낮아진 가격만큼 다른 더 레스 이 사람들이 오게 될 거니까 일시적으로 가격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퀄리티가 그것보다 아래에 있는 제품보다는 퀄리티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말이겠죠. 10번은 이제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을 보는 거예요. taking a stand, 스탠드를 취하다, 태도를 취하다, 스탠드를 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중요하다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인 것도 있고, important라는 이제 형용사가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글에 완전히 그거죠. 솔루건이죠, 솔루건. 스탠스를 취하는 건 중요하대요. 왜냐면 너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제 비컨 하면 이제 횃불이 이제 뭔가를 밝히기 위하고 길을 알리기 위한 용도잖아요. 뭐 길잡이, 뭐 시그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개인들 사이 어떤 개인이라면 너의 사람들인, 너의 부족인 또는 너의 뭐 관중인, 요런 너의 청중인 이런 사람들의 개인에 대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탠드를 취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대요. 네가 들어 올렸을 때 너의 뷰 포인트, 너의 관점을 갖다가 깃발처럼 이렇게 확 올려 들었을 때, 다시 말하면 스탠드를 취할 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너를 찾아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될 것입니다. 어떤 랠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랠리 포인트 하면은 뭐 집합점 또는 뭐 길잡이점 이런 이 정도, 요점 뭐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디스플레잉 하면은 뭐 전시하는 거,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것, 너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은 시킬 것입니다. 미래, 미래, 미래 또는 현재에 너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은 고객들로 하여금 알게 되게 할 것입니다. 대기하를 알게 되게 할 건데, 너가 그저 그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나 물건을 그저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나 이거 진짜 허투루 파는 거 아니야. 내 돈 벌려고 파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어 하면서 내 관점을 보여주면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 사람 진짜 장사해서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신의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 인정을 해준다.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죠. 가장 베스트 마케팅, 위에 물건 판다는 얘기 나왔으니까 뭐 흐름에 방해되진 않아요. 그리고 횃불을 든다. 뭐 이런 행위가 이제 스탠드를 취하는 거니까 이것도 흐름에 맞는 문장이 되겠죠.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이 사업 관련된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뭐 관점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탠드를 취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흐름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독해를 해보면 그 베스트 마케팅 전략,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마케팅은 절대로 파는 것,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에 대한 것인데 스탠드를 취하는 것이래요. 스탠드 취하는 거 중요하다고 나왔으니까 또 이제 3번이 이제 흐름에 맞는 문장일 수 있겠죠. 스탠드를 취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군중들에게 왜 그들이 믿어야 하는지. 이 정도의 가격을 낼 수 있을 만큼 너의 마케팅을 믿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왜 이 정도까지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뭐 돈을 투자해야 되고 이 정도까지 내 마케팅이 중요한지 이런 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스탠드를 취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단순하게 그것은 뭐뭐 때문인데 그들이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너가 뭘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동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너가 리테인하면 이제 그거보다 유지하다. 너의 이런 남아있는 현재 존재하는 고객들을 유지하고 싶다면 너는 필요로 할 것입니다. 만드는 것을 갖다 방법을 만드는 것을 갖다 어떤 방법이냐면 그 고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뭐뭐처럼 다른 멤버인 것처럼 그 팀들 사이 여기서 말하는 팀은 요 커스터마이즈를 가리키는 거겠죠. 뭐뭐에 참여시킴으로써 어떤 과정 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고객들에게 뭔가 그 팀 고객 집단 중에서 자기를 좀 더 특별한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라. 흐름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 앞선 내용들에서 보여주는 스탠드를 취하라는 것은 제조사나 또는 물건을 파는 영업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점을 보여주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판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고객들에게 보여줘서 좀 더 고객들로 하여금 판매의 신빙성을 얻게 해주고 고객들로 하여금 설득력을 부여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스탠드를 취하는 게 사용이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신들이 판매를 하는 고객들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여하는 고객의 입장에선 이 상품을 만들 때, 나중에 이 상품을 볼 때 또는, 내가 여기에 관여를 했던 상품이니까, 이 상품 내가 되게 중요하겠네. 이런 식으로 그 지금 고객을 유지시키라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고객이 스탠스를 취하는 입장이 돼요. 제품 개발에 참여한다는 거는 본인의 가치관이나 의견이 조금이라도 투영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고객의 가치관을 영업인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고, 결국엔 이 주객전도가 된 거죠, 지금. 네. 고객이 오히려 스탠스를 취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문맥적으로 완전히 딴소리는 아니지만 반대되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이제 정답이 됩니다. 제품들은 바뀌거나 조정될 수 있다. 만약에 그것이 뭔가 이런 기능적으로 결함이 있다면,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결함이 있다면 제품들은 바뀌고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랠리 포인트는 그러니까 뭐랄까, 동등하다. 등위선상에 있다. 어떤 가치와 등위선상에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이나 너가 하는 것에 이런 방법이나 가치들과 등위선상에 있대요. 이거가 이제 제가 이제 해석해야 될 난제인데, 뭐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여준 이 스탠드를 취하는 입장은 뭔가 판매인으로서의 가치관과 그런 철학을 부여하는 수단이라고 정의를 하고 내려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판매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도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칠 거란 말이죠. 근데 제품은 그게 아닙니다. 나의 철학이 들어갔다고 해서 A 제품이 있고 B 제품 청소기가 있어요. A 제품 청소기가 있고 B 제품 청소기가 있는데 A 제품 청소기는 그냥 나의 돈 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흡입력 좋고 이런 청소기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청소기 A가 나왔고 B 제품 사장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만의 판매 가치관이 있어. 고객들이 이걸 뭐 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그런 가치관이 투영된 제품을 만들 거야 하고 청소기를 만들었어. 근데 어차피 청소기 다 거기서 거기고 성능도 비슷해요. 시중에 나오는 청소기가 다 거기서 거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은 별로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제품들은 너의 가치관이 투영되든 안 투영되든 결함이 있으면 조정되고 결함이 있으면 바뀌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품이지만 이 랠리 포인트 그러니까 고객들이 너를 따라가는 고객들이 너만을 찾는 그 가치관이나 판매 철학 같은 거는 요런 너가 이때까지 보여줬던 방식이나 이런 판매 가치에 대해서 등가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품이야 뭐 언제든 바뀔 수 있어. 하지만 너가 판매하는 요런 랠리 포인트 같은 것은 처음부터 잘 잡고 들어가야 돼. 바뀔 수 없으니까 너가 처음부터 잘 잡고 고객들을 잘 이끌어 가야 돼.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